안녕하세요. 여기는 로마입니다. 부쩍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오늘은 제가 로마에 온 지 한 8개월, 그 다음에 이 집에 입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집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집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 건물입니다. 되게 평범한 이탈리아 동네이고요. 현지인들하고 좀 이민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동네고, 센터에서부터 이제 약간 멀어지기 시작하는 지역이라서 가격대가 약간 떨어져요. 대신에 교통편이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. 항상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일단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이제 외부 문 키랑 안쪽 키인데, 큰 키를 돌리고 열리면 이렇게 메인 복도가 나와요. 저희 집은 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. 계단을 내려가면은 이런 공간이 펼쳐져요. 저희 집은 저 가운데 집입니다. 이 마당은 지금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, 빨래 널어도 되고 좀 아이들 나와서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고요. 이게 제 빨래대예요. 다 말랐네. 이 테이블은 사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. 빨래 말릴 때 제 빨래대가 작아가지고 여기에다 걸쳐서 사용하긴 합니다만, 지금은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보통 길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다 닫고 갑니다. 햇빛 차단할 수 있는 요 외장문이 있고, 이제 안쪽 유리문이 있죠. 저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들어가 보시죠. 열쇠로 돌리고, 따로 손잡이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열쇠 자체가 손잡이라서 이렇게 딸깍 누르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.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조명이 3개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 거실 등에 하나가 있고, 여기 부엌에 등이 있고, 그 다음에 안방에 하나가 있어요. 킨 거 보여드리면은 밝아요. 생각보다 밝은데, 제가 여기서 앉아서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눈에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명들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고, 제가 따로 구입한 조명으로 좀 간접 조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이렇게 위를 향해서 하나를 켜놨고, 이렇게 벽을 향해서 하나를 뒀어요. 이렇게 간접 조명 처리한 게 저는 좀 눈에 더 편한 것 같아서 주로 저녁 때는 이거 두 가지를 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아늑하죠? 조그매요. 가장 처음 보이는 게 저 소파 베드예요. 등받이가 있으면은 여기 앉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냥 차라리 펼쳐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고, 그 옆에 제 기본적인 짐들 저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테이블, 요 의자랑 저 의자 2개가 있었는데, 저 의자를 제가 이케아에서 따로 구매를 했어요. 얘를 구매한 이유가, 얘는 멀쩡한데 이 의자가 계속 박살이 No 나요. 여기 접합부가 계속 빠지거든요. 서로 사람이 앉을 순 없고, 지금은 요거 2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제 동생이 와가지고 몇 주 있었어가지고 의자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라서 여기서 저는 식사랑 뭐 컴퓨터 작업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부엌이에요. 굉장히 좁죠? 이태리에서는 앙골로 코뚜라라 그래서 이제 요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전자레인지 있고, 그 다음에 냉장고 있는데 냉장이 잘 안 돼가지고 여름철에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여기 위에는 이제 쿡탑, 여기 인덕션이 아니에요. 인덕션이 아니고, 보여드리면은 빨갛게 올라오죠. 열판이에요, 열판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.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싱크대 위에 식기 건조대 있고,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따로 구매한 것들. 위에 찬장 왼쪽에는 이런 그릇들, 컵 같은 거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, 오른쪽에는 소금, 설탕, 뭐 파스타 같은 거, 쌀 이런 것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요 위에가 있는데요. 저 테이블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요 쓰레기통 자리에 있었어요. 한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여기 들어오자마자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어디다 놔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요 위에 공간이 있더라고.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놨죠. 조금 흉한데 살다 보면은 이제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할 말이 많은 요 세탁기, 굉장히 오래됐어요. 이게 한번 요 문 손잡이가 고장이 났었어요. 수리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150유로인가? 그래서 거의 한 20만원 또 나오더라고요. 저 손잡이 하나 가는데. 그래서 이 집주인하고 막 좀 실랑이가 있었죠. 결국에는 그냥 반액을 내는 걸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봤어요. 15년 된 세탁기입니다. 15년 된 세탁기 손잡이 여기가 플라스틱이 부러졌는, 이제 그게 반이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
그리고 반대편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 뭐 휴지나 비닐,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보관하고 있고, 밑에는 이제 원래 이 집에 있었던 집기들 저는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저렇게 넣어놨고요. 여기 물 보관하고 있고, 그 위쪽에 양념 같은 거, 요리할 때는 이 창문을 바짝 열고 합니다. 유럽 창문 아시죠? 이렇게 반 환기할 수 있게 여는 거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완전 열게. 그래서 냄새나는 요리할 때 이렇게 하고 있고, 완전 닫으려면은 이렇게. 욕실입니다. 여기 기본적으로 난방 기구가 있는데 한 번도 킨 적은 없어요. 샤워, 이제 변기 이렇게 세면인데, 이렇게 저기 앞에 붙어있지 않은 이유가 샤워장이 너무 좁고 항상 물이 요 공간이 항상 흘러넘어. 아예 그냥 띄워놔. 유럽식 비데 아시죠? 이 유럽식 비데는 뚜껑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해결하시는 거죠. 그리고 세면대 거울하고 선반에 수건 걸 수 있는 세면대. 네, 뭐 심플합니다 여기는. 근데 이 샤워 부스가 저는 제일 좀 불편해요. 이 불편하냐면 일단 너무너무, 그 다음에 이 샤워 커튼을 사용을 하는데, 이 샤워 커튼을 이제 안쪽에 걸고 하면은 더 좁아. 그래서 씻을 때마다 좁다고 느껴지는 샤워 공간. 얼마나 좁은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좁아요. 진짜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고 막 걸려요 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샤워할 때 이렇게 좁게 해야 돼요. 막 여기 하는 것도 불편하고, 아마 이 벽을 억지로 샤워실 만든다고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차라리 저 싱크대가 좁고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,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되는 대로 살아야죠.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아, 그리고 생각난 게 화장실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, 지금 저 벽 있죠? 저 벽이 바로 옆집하고 공유하는 벽이에요. 가끔 밤늦게 샤워를 하고 싶거나 이러면은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, 이 물 내릴 때도 밤에 화장실 갈 때 물 내리면 여기 소리가 이만큼 울리는데, 그럼 옆집에 바로 들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. 그게 이 집의 화장실의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나와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죠. 저 거대한 거울. 저 거울이 처음에 있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, 이걸 떼려고 그랬었어요. 처음에 떼려고 그랬는데 저 뒷면을 보니까 이미 너무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고,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서 눈에 띄진 않아요.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 뒤에 이 집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패턴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냥 화이트로 밀어버리면 훨씬 더 나을 텐데, 집주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시죠. 여기 벽에 난방기가 하나 더 있어요. 아직까진 켜본 적이 없고, 아마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키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, 보이시나요? 에어컨이 있죠? 근데 여기 에어컨이 또 있어요. 에어컨이 두 개예요, 이 작은 집에. 저도 처음에 의아했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 고장 났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하나를 더 설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여름 때 살아보니까 여기 에어컨을 켜면은 저 방에 안 들어가요. 그리고 반대로 저 에어컨을 방에서 키면은 여기가 잘 안 시원해져요.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거실 생활할 때는 이 에어컨을 켜고, 그 다음에 자러 들어갈 때는 따로 저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. 황당하지만 에어컨을 두 개를 설치한 집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인데요. 지금 불 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방이 꾸며져 있고요. 여기 전신 거울이 있고, 침대 있고, 그 다음에 저 위에 수납 공간 같은 게 있고, 이제 작은 가구 같은 거 있고, 이쪽에서 보면은 빌트인으로 된 옷장이 있어요. 이 공간이 생각보다 작아서 침대가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고, 크기도 크기지만 많이 불편한 게 이 프레임. 이게 이렇게 작은 방에 있을 만한 프레임이 아닌 것 같은데, 저녁 때 이제 여기 와서 로션 바르고 바로 침대에 이렇게 눕고 싶으면은, 여기가 이제 뚫려 있으면은 바로 누울 텐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동선이 조금 불편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위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처음에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수납 공간에 다다르려면 결국 이 침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. 그래서 신발을 다 신고서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저기 챙겨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신발을 다시 벗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. 제 짐은 이렇게 트래블 파우치에 넣어서 갖고 왔던 거 그대로 위에다가 잘 안 꺼내는 것들로 왔고, 밑엔 조금 더 자주 입는 옷들. 그리고 반대편은 이런 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여기에 맞춤으로 맞추셨나봐요. 길이도 딱 맞고, 옆으로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면으로 매는 형태로 브라켓이라 그래야 되나? 이런 거 있었고, 셔츠 같은 것들 주로 보관을 하고 있고, 뭐 이렇게 접어서 입는 옷들, 이 아래쪽에는 신발들 잘 주시는 것들을 바깥쪽으로.
원래는 저 천으로 똑같이 여기도 다 막혀 있었어요. 지저분한 게 안 보이게 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저 스프링바랑 저 커튼 다 떼가지고 저 안쪽에 몰아넣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안 쓰는 것들 막 싹 다 쳐놓고 딱 막아놨죠. 그래서 깔끔하게.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관하고 있어요. 밑에는 뭐 양말 같은 거 그런 것들 보관을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. 아, 조명 끄면은 요거를 켜고 있으면은 조금 더 분위기는 괜찮아요. 저녁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침실이었고요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로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집의 장점이랑 단점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. 일단 장점 첫 번째는 특히 올해 이제 로마에서 집을 외국인이 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, 특히 1년 미만으로 단기로 구한다는 거는 더 쉽지 않은 일인데 임대를 짧게 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 집에 옵션이 잘 돼 있다는 거. 세탁기랑 냉장고랑 전자레인지, 그리고 이 거실에 소파까지 기본적인 가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잘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이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네가 조금 핫플이에요. 금요일,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젊은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떠들고 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꽉 차거든요. 사람들 많이 몰리고 시끄러운데 생각보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 안의 공간은 굉장히 조용해요. 쾌적해요. 이 동네의 소음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단점. 첫 번째로는 가격이 싸지 않아요. 이 집이 제가 월 850유로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세로 요 정도 하는 금액이고, 지금 올해는 평균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죠. 일단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단점인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생각보다 좀 약해요. 아까 보셨겠지만 옆집하고 굉장히 가깝죠. 창문이 여러 군데 뚫려 있는데 여기가 1층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다 보니까 만약에 여자분이거나 이러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인데, 여기 위치가 이제 로마 메트로 C선의 피니에토역 주변이거든요. 로마 중심가를 관통하는 메트로 A선의 환승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역이에요. 두 정거장이라고 하면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. 실제로도 전철을 타면은 4분여 만에 도착을 해서 이제 A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, 문제는 메트로 C선이 자주자주 파업을 해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거. 그래서 만약에 이 동네를 산다고 하면은 항상 전철이 운행을 하는지 파업을 하진 않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불편함이 있고, 그리고 전철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럼 버스를 타야 되는데 로마 버스 노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시간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. 30분 넘게도 기다렸다가 타본 적이 있고 아예 못 탄 적도 수도 없이 많고, 로마의 버스는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교통의 편리함 측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전철이 운행을 한다고 하면은 로마 A선까지 도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.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이제 계약 기간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고, 지금까지 살면서는 이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불만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장점만큼 단점이 있는 약간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.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귀국하는 날까지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로마 시내에 월 850유로짜리 집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요. 저처럼 여기 워홀을 오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여기 거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